순천양대학교 인류문명사, 변화하는 세계질서, 레이 달리오. 통화, 신용, 부채, 경제활동의 빅사이클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국가와 국민은 부와 권력을 원합니다. 그리고 화폐와 권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경제 주체는 지출보다 수입이 많으면 이익이 늘어나고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 차익을 메워야 합니다. 이렇듯 각 주체들이 재정을 관리하는 방식은 국내 및 세계 질서를 변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통화와 신용에는 정해진 양이 없습니다. 중앙은행이 쉽게 화폐를 찍어내 신용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화폐를 발행해 신용을 창출하면 구매력이 증가하므로 경제 주체 모두 환영합니다. 늘어난 통화와 신용 때문에 상품과 서비스, 투자 자산의 가격이 상승합니다. 이는 동시에 갚아야 할 채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통화, 신용, 부채, 경제활동이 본질적으로 사이클을 형성하며 움직이는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공통으로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경제 주체가 지출에 비해 수입이 적고 보유자산보다 부채가 훨씬 많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돈이 많아 보일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파산으로 가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돈은 무엇일까요? 돈은 교환의 매개수단이며 동시에 부의 저장수단입니다. 사람들은 원하는 재화와 물물 교환하기 위해 매번 물건을 소지하는 것이 불편하므로 지금까지 존재하는 화폐라는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부를 저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나중에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지만 어떤 사람들은 가치가 유지되거나 오를 것을 기대하고 금, 은, 보석, 부동산, 주식 같은 자산으로 부를 저장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신용과 부채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돈은 지불 요구를 해결하지만 반면 부채는 돈을 지불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대부분의 통화와 신용은 효율적인 자원 배분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주기적으로 무너져 경제와 시장에 충격을 줍니다. 이 사태가 의미하는 것은 부채와 신용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며 수요와 공급, 화폐의 가치는 사이클을 이루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단지 돈과 신용을 더 많이 창출한다고 해서 많은 부를 쌓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이 높아야 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경제에서 사이클을 움직이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사람들은 많이 지출하려고 하기 때문에 재화의 가격과 가치는 같이 움직입니다. 지출이 경제적 생산을 증가시키고 재화, 서비스의 가격을 올리면 돈과 신용이 부를 증가시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측정하면 자산을 소유한 부자가 더욱 부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의 증가는 현실보다 환상에 가깝습니다. 단지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재화의 본질적 가치가 높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정부가 많은 돈과 신용을 풀어 주택 수요가 증가해 집값이 올랐다고 가정해봅시다. 하지만 집은 여전히 같은 집입니다. 실제 부가 증가한 것은 아니고 계산상의 부만 늘어난 것입니다. 이는 주식, 채권 등 다른 투자 자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시장 가치로 측정하면 재산이 증가했다는 실체 없는 환상을 갖게 됩니다. 경제가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통화와 신용을 풀면 경기가 부양되지만 거두어들일 때는 경기가 침체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이유로 통화, 신용, 경제 성장이 사이클을 보이며 오르내리는 것입니다. 통화와 신용을 조절하는 중앙은행은 금리와 통화량을 변화시켜 시장과 경기를 조절합니다. 중앙은행은 시장과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 통화와 신용으로 경기를 살리고 시장과 경기가 과열 양상을 보이면 끊어버립니다. 이러한 조치는 통화와 신용의 가격의 양, 그리고 재화, 서비스, 금융자산의 가격과 양을 주기적으로 오르내리게 만듭니다. 이런 변화는 단기 부채 사이클과 장기 부채 사이클 형태로 나타납니다. 단기 부채 사이클의 상승과 하락은 약 8년에 걸쳐 나타납니다. 장기 부채 사이클은 일반적으로 50에서 75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장기 부채 사이클로 문제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당황하여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러한 사이클은 매우 중요하며 역사가 시작된 이후 거의 모든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고 잘 대처하기 위해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 법칙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 부채 사이클은 총 6단계로 구분됩니다. 1단계는 부채가 적거나 없고 화폐는 경화인 상태입니다. 경화란 구리나 니켈, 금과 은과 같은 화폐입니다. 2단계는 경화에 대한 불만으로 화폐가 출현합니다. 금속 화폐를 대량으로 들고 다니는 것은 위험하고 불편합니다. 3단계는 부채의 증가입니다.
은행은 타인에게 받은 것을 빌려주면 수익을 낼 수 있었기에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4단계는 부채위기, 채무불이행, 통화가치 하락으로 통화량이 증가하고 경화와 단절이 발생합니다. 부채자산을 다른 금융자산으로 전환하려는 요구가 쇄도하게 됩니다. 5단계는 법정 통화가 발행되고 결국 통화가치가 하락합니다. 많은 사람이 화폐는 영원하며 현금은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믿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화폐는 가치가 하락하다 결국 소멸합니다. 마지막 6단계는 다시 경화로 복귀됩니다. 지나치게 많은 화폐를 찍어내면 채권 자산의 매각과 뱅크런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결과 돈과 신용의 가치는 하락하고 해당 통화와 부채를 버리고 다른 것으로 갈아타려고 합니다. 장기부채 사이클을 요약해보자면 지난 수천 년간 세 가지 유형의 통화체제가 존재했습니다. 경화에는 제약이 가장 많습니다. 귀금속이나 본질적 가치가 있는 원자재는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형 2의 통화체제에는 통화와 신용을 쉽게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경화 대비 경화에 대한 지불 요구가 많아져 결국 뱅크런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결과 채무불이행이 선언되어 은행이 문을 닫아 예금자들은 자신의 경화를 잃게 됩니다. 또는 통화 가치가 줄어들어 예금자들이 돌려받는 금액이 적어집니다. 유형 3의 통화체제에서는 정부가 얼마든지 통화와 신용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채 사이클에 대비하려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미지급금이 최대치를 기록하고 위험해질수록 사람들은 더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이는 돈을 빌려 그것이 주는 보상을 누려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채 사이클의 원인을 이해하고 아무런 동요 없이 잘 대처해야 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